자, 전국에 계신 종합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 박 소장, 또 원정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경마장 안쪽이 좀 시끌시끌한가 봐요. 예. 왜 그래요? 이제 기수협회 문제가 좀 많이 소음으로 들리죠. 기수협회 풀이 기수? 아니 뭐지? 기수협회 탈퇴? 그렇죠. 네. 예. 부산에서는 조성곤이가, 또 서울에서는 이동국이가 이제 기수협회를 탈퇴를 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개인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뭔 말이냐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스템이 그 기수들이 상금을 벌면 일정액을 기수협회에 이렇게 예치를 시켜놓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고루 다시 이렇게 분배가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잘 버는 기수가 못 버는 기수들한테 좀 나눠주는 그러한 형식인가 봐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이제 기수들은 탈퇴를 해버렸는데, 예전부터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서울에서는 이동국 기수가, 또 부산에서는 조성곤 기수가 탈퇴가 되면서 좀 시끌시끌한가 봐요. 뭐 당일날 아마도 기수 변경도 좀 나올 것 같고, 아무튼 그러한 상황. 아마 기수 변경이 나오면은 왜 그러지라고 생각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정복조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번 주에는 이제 농림부 장관배 3세 상간마의 마지막 관문이죠. KR의 마일컵을 시작으로 해서 코리안 더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림부 장관배 1600, 1800, 2000 경주 거리도 이렇게 차근차근 늘려가면서 마지막 관문인 농림부 장관배가 준비가 됐습니다. 서울 8경주예요. 그 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7월 15일 토요경마 정복조 시즌4 방송 지금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승부처가 우리 박 소장님이 6경주 11경주입니다. 원정일 위원님이 4경주 7경주고요. 임승진이는 5경주 9경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1000m입니다. 6등급 2세마 경주 모델 한 마리.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지난주에는 상금이 부산이 없어졌죠? 네. 부산이 일반 경주 돌아서 서울은 그대로죠. 예, 서울. 이세마 경주. 상금을 좀 더 주는 경주. 이세마 경주.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지난번에 같은 경주에 나와서 일단 기본기를 어느 정도 좀 보여줬었던 마필들 3마리가 쭈르륵 몰려 있습니다. 5번, 6번, 7번 가운데 모여 있는데, 더 뛸 말도 있고 조금 더 뛰어줘야 될 마필도 있습니다. 7번만 마차부차 같은 경우는 뛸 만큼만 뛰어도 2착은 또 가능하겠다 싶을 만큼 직전 경주 깔끔하게 입상을 해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다듬어줘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안쪽에 누가 선행을 가든 또 어떻게 경합이 일어나든 기습이 하나 튀어나오든 간에 따라가서 2등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7번 마차부차를 1순위로 추천드립니다. 완전. 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6번마 더 로즈가 다시 쏘고 나갈 상황이고요. 마차부차가 2선 직전과 같은 똑같은 전개를 그려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곽이 아마 빨리 붙어줄 겁니다. 임규현 기수 안장을 하고 있는 이 8번마 아름다운 소풍이라는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자, 6번마 더 로즈 나가고 7번마 마차부차 나갈 건데, 외곽에서 아마 빠르게 감고 올라오면서 선두권을 무지하게 좀 압박을 하면서 힘으로 이겨낼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데뷔전 기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 아름다운 소풍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운 소풍. 소풍은 참 아름답죠. 소풍 갈 때,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 잠 안 오잖아요. 잠도 못 자고. 네, 그런 기억 없어요? 잤어요? 편안하게? 비 오지 말라고 또 막 기도하고. 초등학교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웬만한 초등학생들은 다 소풍 가기 전에 잠도 못 자고 막 설레고 그러는데 우리 박 소장님은 또 사실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기억이 아니 뭐 나이나 몇 살이나 먹었다고 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소풍을 1년에 2번씩 가지 않았어요? 봄 소풍, 가을 아니 소풍. 뭐참 맨날 무슨 가는 소풍이 거. 기억이 안 나요. 뭐 어린 시절이 뭐 무슨 힘들었어요? 산에 올라갔다 오고 그게 다 아니에요? 산에? 가까운 산에? 아름다운 소풍 한센 자마입니다. 8번 아름다운 소풍 마차부차 띄었단 말 마차부차에 8번 아름다운 소풍이 나머지 내용이 나왔고요. 나머지 말 중에 이제 6번 말 더로즈가 지금 이 순간의 자마로서 데뷔전 때는 아예 준비가 안 됐다라고 제가 잘라버렸는데 그 와중에 좀 뛰더라고요. 이번에는 전보다 낫습니다. 에이스킹이라고 외삼마하고 병합도 하면서 지구력이 굉장히 좀 보완이 된 모습이고 또 안쪽에 특별히 빠른 말이 없어서 6번 더로즈가 이번엔 앞에 갑니다. 무조건 지난번에 이어서. 근데 지구력이 좀 더 보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버틸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좀 두고 있고 5번만 모네플라인 같은 경우는 발주가 안 되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스타트 때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발주가 좀 느린 단점이 있는데 발주만 잘 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겠고 또 그거 점을 의식해서 지난주 이번 주 연일 발주 연습을 해가면서 마방에서는 상당한 의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 6, 7, 8, 3 같은데요. 그래도 뭐 뛰었던 말들이 뛰었던 7번 마차부차가 가장 안정감이 좀 느껴지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일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1300의 6등급의 열말입니다. 원정일 듣습니다. 네. 4번마 비바 갤러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필이 휴양을 좀 갔다 왔는데 체중이 좀 많이 늘고 있어요. 마필 자체가 체중이 470kg대 정도 나갔던 마필인데 플러스 9kg, 플러스 28kg, 플러스 19kg 뭐 완전히 그냥 돼지가 돼갖고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 탄력감이 줄어든 모습이 없어요. 탄력감이 줄어든 모습이 없고 김영균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는데 직전에 휴양 갔다 왔던 어떤 모습보다도 훨씬 더 강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3세 마필이고 순발이다 보니까 이제 막 힘이 들어 차고 몸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4번마 비바갤러퍼 늘어난 체중이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수죠. 6번만 탑나킥을 좀 봐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완전 꼬마 기수기 때문에 발주가 조금 문제 있는 마필이에요. 원래 자체가. 그래서 스타트를 얼마나 잘 끊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게 단거리라면은 점수를 좀 깎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넉넉한 1300m 재도전인 만큼 직전 경주 편성이 이렇게 약한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선두권 자체가 이렇게 약한 구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하필이면 또 앞발을 살짝 들면서 게이트 이탈도 늦었고 거기다가 대한강산이라는 마필이 또 낙마를 하면서 거기도 연쇄적으로 방해도 받았고 그런 점을 저희 감안하면은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번 경주야말로 이제 그 꼬마 김덕현 기수의 감량이점이 아주 크게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번, 6번. 4번마 비바갤러퍼는 주행 중에 이게 안팎으로 좀 왔다리 갔다라는 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알아보니까 겁이 많아서 말이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어린 말들은 뭐 흔히 겁을 많이 내는 거고 그게 이제 실전을 거듭하면서 교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부쩍 힘까지 차면서 정말 좋더라. 네. 라는 게 이제 원정일의 포인트였고 6번만 탑라킹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는 다리가 안 좋아서 아예 준비 자체를 소홀하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조교 강도를 뭐 제대로 올리면서 이번에야말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욕을 보이더니 또 꼬맹이 감량까지 태워놓으면서 상당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4번, 6번 설명이 됐고요. 10번만 세명칸도 절대 무시 못하죠. 1000m를 뛰고 1300으로 거리가 늘긴 했습니다만은 이 역시도 진짜 우리 배고픈 26조 안해양 조교사의 희망입니다. 말간이 진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세명칸이 데뷔전 때 2착을 하면서 마방 분위기를 좀 띄우고 있고 이번에 1300이지만
마방 자신감은 마방 기대감은 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파워풀한 걸음발을 역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610이 어쨌거나 인기 3강으로 팔릴 것 같고요. 나머지 중에 7번마 초동 레이스 정도가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선다면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 1번마 라스트 잭팟도 이번에 말이 좀 좋아져서 29조에서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300에 6등급에 모두 9마리고요. 박 소장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1300m 타임이 좀 비슷비슷한 마필들 여러 두가 지금 눈에 보이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배당도 거의 뭐 준하게 좀 거의 걸맞게 뭐 나쁘지 않은 배당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속에서 먼저 추천드린 마필은 7번만 모어리치입니다. 이 마필 자체는 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안쪽에 두 마리가 먼저 나가더라도 그 두 마리를 살펴가면서 그 두 마리의 움직임을 살펴가면서 자리를 잡는 과정이 굉장히 깔끔하게 빠지기 때문에 일단 전기가 좋고, 또 직전 경주 대비 훈련 강도도 눈에 띌 정도로 끌어올려서 잘 준비해갖고 나왔습니다. 직전, 그러니까 데뷔전이죠. 딱 두 번 뛰었으니까. 데뷔전 때 걸음발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끝걸음도 있었고, 마침 그 이경주 때 자기보다 반마신 앞에 통과했었던 탑라킹을 방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탑라킹 뛰는 거 잘 보시고, 모어리치도 연관해서 똑같은 국산 6등급의 1300m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어리치, 저는 탑라킹이 선전했다면 이 모어리치도 그 이상으로 이번 경주에서 조건을 잘 살려가지고 잘 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탑라킹하고 모르츠하고 뭔 상관이에요? 저 데뷔 전에 같이 뛰었다, 이렇게 말씀 방금 드렸는데. 데뷔전 때, 네, 직전. 6월 3일 날 네. 데뷔전 때, 데뷔전 때 같이 뛰었던 탑라킹. 오케이. 먼저. 네. 이번 경주는 마필의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주행 검사를 좀 실시를 하고, 이제 막 데뷔해갖고 이제 3전째를 치르고 이제 4전째, 5전째를 준비하는 마필 안쪽 1번마 자 금화포르테인데요. 말이 뛸 줄 모르더라고요. 경주마답게 뭐 물고 가는 맛, 그리고 힘을 쓰는 어떤 느낌, 4코너에서의 어떤 반발력, 탄력감,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약한, 좀 굼덩굼덩 뛰는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자 직전 경주부터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탄력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가만히 보니까 조교 강도가 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경주마답게 좀 느낌 있게 뛰는 어떤 자세, 상당히 좀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현장 아마 인기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번마 금화포르테가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은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중에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3번마 통일대로가 데뷔하고 나서 지금 3전 동안에 코를 못 뚫고 있는데, 3월 달에 뛰고 그 발바닥 열재 때문에 오랜만에 나옵니다만은 많이 좋아져서 돌아왔더라고요. 역시 18조 휴양마답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6번마 히어로킹이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뛰고 거세를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세 후유증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최고의 복병으로요, 저 외곽에 있는 9번마 베스트메이드를 좀 쪼리고 있는데, 1000m를 두 번 뛰는 과정에서 걸음에 느는 속도, 걸음의 신장세가 눈에 확 띄고 있습니다. 당장 기록했던 타임만 봐도 한 번씩 뛸 때마다 1초가 넘는, 거의 2초 가까운 그러한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또 이번에는 그 10조의 5군말 초원장하고 병합을 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확 좋아졌더라고요. 조교 강도도 이번에말로 제대로 올렸고, 그래서 저는 이제 9번마 베스트메이드, 1000m, 1300m에 대한 경험도 없고 또 외곽으로 밀렸고 이래저래 해서 인기도시에 밀리겠는데, 저는 그럴수록 대략 좀 노림수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5등급의 9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토요전마의 방송 준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일단 박 소장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4번마 센터포바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전 경주 때 그 핵 항공모함과 장산재패가 아주 강력한 인기를 모았었던 경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두 마리를 쫓아서 그 두 마리의 또 깜빡이 막고를 깨보겠다고 아주 강하게 들이댔었던 마필인데 센터포바는 뭐 깜짝 쇼를 보여준 게 아니고 첫 승을 달성할 당시에 완전 붙들고 놀면서 여유 있게 결승선을 통과를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아주 상당히 그 좋은 전망이 나왔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그 다음번 조교를 하면서 또 말이 약간 안 좋아져가지고 믿어 못 믿어 마방에서도 자신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3착을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푹 쉬었죠. 한 세월 다 까먹고 돌아온 게 직전 경주인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능력이 출중한 두 마리, 순발력 좋은 두 마리를 쫓아서 바로 들이댔다라는 점. 이제 정상적인 출전 주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요 정도 편성이라면은 뭐 가뿐하게 접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기대감을 높여보고 있습니다. 임승진이는 이번만 음악대장입니다. 직전에 얘가 1700에 나와서 인기마로 팔릴 때는 제가 비웃어 버렸습니다. 왜냐면은요, 얘는 마체에 비해서 다리가 완전히 짧은 말입니다. 일명 쇼다리 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말이 1700에 나오면은 택도 없는 거죠. 발발발발 뛰는데 체력적으로 힘만 들지 늘어난 거리가 치명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완전히 잘라버렸는데, 자 이번에는 1000m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김태훈이가 연일 막 갈아댑니다. 센 말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불안한 인기마였다면 이번에는 필수 배팅권 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승진의 관심마로 이번 음악대장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를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한 원정일 위원의 내용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좋은 마필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가세를 할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다이아탑이 있습니다. 아마 현장 가면 4번마 센터포바를 중심으로 5번마 다이아탑, 뭐 그 다음에 81 마필이 안쪽에 2번마 음악대장 정도, 뭐 그리고 뭐 조건이 그렇다 보니까 편성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뭐 탄성 연발, 뭐 일렉트릭 크롬, 뭐 이런 마필들이 아마 팔려줄 거예요. 자 일단은 이번 경주 준메인 승부처를 잡은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인기 1등, 2등, 3등 중에 인기 1등, 2등, 3등 중에 제가 정말 자신하는 마필이 한두가 있고요. 완전히 잘라내야 될 마필이 있습니다. 완전히 잘라내야 될 마필을 잠깐 좀 언급을 드리자면, 조교 때 뭐 잘못돼 있다. 이놈은 가도 안 된다. 뭐 액면이 좋기 때문에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안 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1등, 2등, 3등 중에 하나는 인정, 하나는 잘라내고 기본 원틀이 나오죠. 정확한 한 방이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에 뭐 탄성 연발이 팔리고 일렉트릭 크롬이 팔려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 지금 노림수 있게 하나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난주였나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여기 출전할 수 있어? 라는 어떤 힌트적인 힌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출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격이 되고요. 자 이번 경주 노림수 있는 그놈까지 조합해가지고 뭐 두 방이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준메인 승부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여기 출전할 수 있어? 네. 외산 사군마 국사 오군로 강급되는 상황? 정답입니다. 예. 뭐 그런 상황에서 걸린 노림수가 있다 이거죠. 원정일이가 준비한 토요일마 방송 준메인 승부 4경주 걸렸다 이겁니다. 함께 하셔서 확인하시고 한구라까지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혼합 4등급의 모델 한 마리고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자신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금 여기 편성을 딱 보니까 일단 9번마 신돌격이 대가리 팔리게 생겼습니다. 임승진이가 좋아라 했던 말입니다. 데뷔하고 3번 연속 인정을 했던 말이고, 지난번에도 편성이 좀 짱짱했지만
배팅권 버릴 말이 아니다. 승군전이지만 무시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역시 안고 갔던 말입니다. 그 신돌격인데요. 자, 이번에는 아마 조교가 좀 이상할 겁니다. 월요일 날 조교도 안 나오고 또 그러면서 조교 관찰자들의 눈에 좀 영 헷갈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임승지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왜 안 나왔냐 했더니 골막염이 조금 있어서 월요일 날 주로에는 안 나왔는데 말간 앞에서 연일 그 뺑뺑이를 돌려가면서 충분히 몸 풀었다. 뛰는데 지장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접수를 해서 일단 9번 신돌격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9번 신돌격은 일단은 인정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축마로 갈지 아니면 뭐 후착 주로로 갈지 어쨌거나 꺾지 않는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7번 에마 비상이 깜빡이 팔리는데 저는 얘는 말로도 안 봐요. 부산에서 올라온 다실바가 탔고 뭐 이빠이는 타겠습니다만은 말 자체가 완전히 하자입니다. 앞에 가면 뒤가 없고 참고 있으면 좀 올라오는데 레이스 끝나 있고 이런 말입니다. 좋아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7번 에마비상은 아예 자를 거고요. 9번 신돌격은 일단 안고 가면서 이번 오경주를 방송 메인으로 가는데 언제 나오기만을 좀 기다렸던 말이 있습니다. 데뷔전 때 철저하게, 아니 직전 경주 때 철저하게 잡고 늘어지면서 걸음을 아껴준 말, 완벽하게 걸음을 아껴놨습니다. 이번에 칼을 갈고 나섭니다.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말 나오고 있고, 역시 직전에 뭐 철저하게 아껴놓다 보니까 사전 인기도에서도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는 시원하게 놓고 때릴 겁니다. 제대로 준비했고 승부 의지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오경주 뭐 임승진이가 얘기했던 대로만 결정이 나버리면은 뭐 오경주 뭐 만관의 항구라가 될 상황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필코 메이드를 시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진이가 준비한 토요겸 오경주 방송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300의 4등급의 11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님이 준비했습니다. 토요겸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습니다. 자, 이번 6경주 승부의 포인트는 압축입니다. 상당히 그 기본적인 그 경마의 측면을 강하게 제가 읽어주는 그런 경주인데 마필의 기본 능력이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개까지도 마필들의 지금 출전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반듯하게 나와요. 지금 1700m 선행으로 이빠이 탔던 3번마 당대 걸작이 확실하게 좀 우승 상금을 챙겨 먹고 싶어서 거리를 줄여 나온 상황이고 6번마 월드마크 같은 경우도 어중간하게 따라가서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이번 경주는 뭐 가다 쓰더라도 선행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경합을 불사하고 밀어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마필들은 아니지만 의외로 레이스가 서로 경쟁하다 보면 페이스 자체는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직선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빠른 선두권이 판때기를 차려놓고 능력이 확실하게 있는 마필이 직선주로 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판때기라고 보는데 그 능력적인 측면에서 딱 3마리만 보입니다. 3번 뛰어서 3번 다 들어오는 10번마 메가히트도 딱 그 3마리 안에 포함이 되는데 메가히트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아주 빠른 페이스를 이렇게 아직 경험을 해보진 못했어요. 단지 초반 걸음이 초반 스피드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계속 1300m를 처음부터 고집을 했던 건데 아예 1400m 이상이라면 메가히트한테 점수를 더 실어줄 수 있겠습니다만 외곽에서 좀 어정쩡하게 선두권 페이스를 놓쳤다가는 타격이 붙는 시점이 조금 늦었을 때는 3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메가히트 세게 봅니다만은 요거 포함해서 3마리입니다. 메가히트가 빠졌을 때는 자동방으로 중배당 연결이 되겠는데 그 짭짤한 중배당까지 포함해서 딱 3가지 막권으로 메인 승부답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하고 6번하고 부딪힌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부딪혀서 두 마리는 다 자빠지는 그림 속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선두권이 다 죽는 그림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메가히트 승군마지만 안고 가는 말이고 이 말을 포함해서 딱 3마리 압축해서 우리 박 소장님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방송 메인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강력한 자신감까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요 짭짤하게 항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700에 5등급의 11마리고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님이 준비한 토요종합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가 되겠네요. 유정의 미를 좀 거둬야 될 것 같은데 자신 있기 때문에 붙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4번마 슈퍼트릭이 아마 현장에서 강대가리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4번마 슈퍼트릭 놓고 안 간다라는 거는 뭐 제가 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슈퍼트릭을 약하게 보는 이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정일과 생각이 같으시다면 메인 승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마 슈퍼트릭은요 한 주를 연기를 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나오려고 했다가 조교를 한 주를 더 했어요. 컨디션이 더 좋아졌느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평상시 컨디션 유지한다라고 해도 저는 배팅의 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는 이마필은 머리가 높아요. 머리가 높은 말들은 우리 가족분들 분명히 정말 구력이 되시니까 장거리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도 분명히 아실 겁니다. 4번마 슈퍼트릭이 안 되는 이유 딱 두 가지. 한 주를 밀었다라는 거, 그리고 머리가 높다라는 거. 말 자체가 안 되고 말 컨디션 맞추는데 실패를 했다라는 거. 자, 그런데요 4번마 슈퍼트릭을 완전히 잘라내진 않습니다. 왜? 편성 자체가 슈퍼트릭이 그냥 선행 가면 한 바퀴도 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서울주로에서 나오기 때문에 4번마 슈퍼트릭을 완전히 배제는 안 합니다. 4번마 슈퍼트릭이 오면 딱 본전 방어만 합니다. 그러나 충만은 아니다. 제가 여기서 놓고 때릴 충만은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 자체가 좋고 조건 자체가 좋아졌을 때 승부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딱 잡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4번마 슈퍼트릭이 빠진다라면 뭐 당연히 중배당 연결이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안쪽에 2번마 한성킹이 또 팔립니다. 이것도 첫거리, 슈퍼트릭도 첫거리. 자, 첫거리 1700m 조합이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 조합 안 나오는 거 잘라내고요, 원정일 중심마, 믿음의 중심마 놓고 배당으로 연결을 하는 자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4번이고 뭐 2번이고 세게 안 보는 말인 가운데 노림수 말은 따로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7경주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자신 있는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일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700에 3등급의 10마리입니다. 박수장 듣습니다. 3번마 다이돌핀을 요번까지는 한 번 더 막권으로 좀 연결시켜 놓고 저는 향후를 좀 짚어볼 생각입니다. 사실상 5월 21일 같은 경우는 뭐 파이널 보스라고 하는 코리안 더비 우승 마필이죠. 이제 일요일 날 출전하는 그거랑 병합을 하면서 뭐 아주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더니 결국 이빠이 팔리고 쥐어 짰는데 2등이에요. 뭐 여유 같은 거는 없었고, 그래서 야 이건 그냥 그게 다구나 했는데, 그래서 직전 경주 좀 덜 봤어요. 덜 봤더니만은 오히려 또 1700m에서 꾸준하게 뛰는 맛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교를 하고 또 조금 나아지고 또 이빠이 정성 들이고 또 조금 더 뛰고, 요런 마필이 참 그 새롭게 또 맞이하는 그 조건과 상대들 속에서 막권 사기가 좀 애매한 그런 구석이 있는데, 코스가 일단 좋습니다. 1700m의 안쪽 게이트고, 오히려 무조건 앞에 나가야 되는 마필들이 조금 더 불편해 보이는 그런 편성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예 힘을 어깨 힘 빼고 곱게 다이돌핀 가지고 힘을 안배하면서 따라가는 작전을 구사한다면은 오히려 직선주로 해서 또 역시 꾸준하게 뛰면서 이번에는 배당도 좀 더 짭짤하게 터뜨려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3번만 다이돌핀 하여간에 배팅권으로 좀 주력 이상 보고 있습니다. 먼저. 네, 로켓퀸이 저는 단거리만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전 경주 이제 휴양 갔다 와가지고 인기 3위 팔릴 때 이거는 단거리마다 답보 변환이 안 된다. 코너 4개짜리는 분명히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 여러분께 좀 피해를 끼쳐드렸는데 보란 듯이 잘 뛰었습니다. 뭐 직전 경주에 같이 뛰었던 대보배가 다시 한번 선행을 나갈 것이고 다이돌핀이 외곽에서 감고 올라오는 전개 똑같이 그려지는 상황인데 7번마 로켓퀸이 뭐 불리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쪽으로 갇히는 것보다 외곽에서 좀 더 상대를 압박하면서 막판 걸음을 또 보여줄 수가 있고 자 직전 경주 뭐 승급전 뭐 바로 또 2전째에서 3전째 기다리는데 뭐 승급전에 바로 통했었던 만큼 7번마 로켓퀸은 원정일이 세게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7번마 로켓퀸은 55조 브라이언이가 마방 한국을 떠나면서 25조 전순기 내로 마을간을 옮겼다는 점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중에 2번마 대보배가 또다시 선행 조건을 잡았네요. 선행 못 가는 조건에서는 풀빵인 말인데 다시 한번 선행 조건이라서 이라서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말이고요. 10번마 컴퍼스도 최근에 꾸준한 조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팔릴 수 있는 말 중에 좀 덜덜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4번마 아르고 플라잉 같은 경우에는 말값만 보면은 이거 무조건 뛰어야 되는데 어디 나사가 하나 빠진 듯한 느낌을 받고 있더라고요. 조교자들이요. 그리고 5번 쌩쌩돌이 역시도 바깥으로 삐지는 악벽이 여전히 교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토니오가 타서 혹시 뭐 있나 좀 관심을 가질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4번하고 5번 아르고 플라잉하고 5번 쌩쌩돌이는 내용이 안 좋다라는 점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정주입니다. 1400의 혼합 3등급의 11마리고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토요연마 방송 준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박 소장의 시각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복병으로 봐야 되겠죠. 9번마 갈라켓 기본적으로 선두권 마필들이 때까지 참 좋고 삐까번쩍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 나간 마필들이 하나하나 보면 좀 좋아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 놈이 딱 한 마리가 아니라 두세 마리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앞선에서 싸울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 속에서도 또 역시 준비가 잘 된 만큼 버티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버티는 시점을 놓치지 않고 타이밍을 잘 잡고 때린다면은 갈라켓이 요 정도 편성에서 이 착은 추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도 살짝 낮아졌고 또 타봤던 송재철 기수 등짝 그대로기 때문에 일단 배당이 아주 나쁘지 않다면은 갈라켓 한번 현장에서 충분하게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네, 뭐 현장에서 뭐 강한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10번마 삼성 불패 준비를 이제 제주의 하늘하고 병합을 하는데 제주의 하늘을 뭐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느낌 굉장히 좋았고요.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5월달에 이제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지 않고 이제 벨리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제 깨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김용근 기수의 어떤 멘트를 들어보면 이제부터 좀 힘이 차가는 게 아니냐. 완전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는 마필이 삼성불패였어요. 뭐 지난 경주 6월 18일 날 그런 모습을 뭐 충분히 보여줬고 아쉬웠던 거는 우승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나 반야동행이라는 뭐 강자를 만나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뭐 이 정도 편성이라면 뭐 10번마 삼성불패는 저는 놓고 때리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9번, 10번 두 마리의 설명이 나와줬고요. 여기가 지금 편성이 지금 사전 종합지 인기도를 살짝 예상을 해보자면은 5번마 클린업 히어로와 10번마 삼성 불패 두 마리가 압도적으로 팔려줄 분위기고 또 나머지 중에 뭐 4번마 성파까지도 여기 지금 인기도에 가세를 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 결론적으로 방금 임승진이가 언급드렸던 세 마리 4번 성파, 6번 클린업 히어로 그리고 10번마 삼성 불패 이 세 마리 중에 두 마리는 배팅권에서 완전히 걷어냅니다.
나머지 한 마리만 배팅권 인정을 하고 있고 사륙된 3마리 중에 2마리가 내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본회상을 통해서 현장 회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명색이 방송 준메인인데요. 임승진이가 그냥 겐또로 배당 없으니까 그냥 자르겠습니까? 내용을 갖고 안 된다는 이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잘라놓고요. 언급하지 않은 말 중에 이제 한구라의 완성짜리가 한 2마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기마 2마리 완전히 쳐낼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그 빈자리를 대신할 짭짤한 배당을 갖고 쏘는 아나짜리 2마리. 이런 것들이 바로 방송 준메인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절대 플러스가 되는, 절대 이익이 되는 그런 경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같이 한구라해서 시원하게 한번 크게 웃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402등급의 10마리입니다. 원정일 됐습니다. 네, 10번마 위즈 스피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대상 경주는 하만식 기수 잘 못 탔습니다.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리적인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상대가 강했다라는 게 좀 아쉬웠고요. 자, 일반 경주 내려왔고 김동수 기수 안장이고 뭐 감량까지 뭐 따뜻하게 마이너스 3kg 얻어냈고 뭐 게이트 외곽 내측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따라가는 마필이고 10번마 위즈 스피드 능력 믿고 가겠습니다. 2번마 수성 캡틴입니다. 요걸 어느 정도 선에서 배팅할지는 제가 아직 결정을 지은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어떤 형태로든 배팅권에 넣어가긴 할 겁니다. 1400m는 잘 뛸 수 있는 마필이라는 측면은 뭐 제가 확고하게 믿음이 있습니다만은 부담 중력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일단 트랙 조교부터 수영 조교까지 만반의 준비 잘 해놨고 1400m 3월 26일 날 잘 뛰어버린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깨졌었는데 그때는 부담 중량도 늘어났었지만은 마체중이 급격하게 불면서 제 컨디션으로 뛰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체중 좀 빼고 1400 나왔을 때 강하게 놓아야 되겠다 했더니 왜 또 1800m에 기어 나와서 거리적인 부분을 또 소화하지 못했어요. 자, 이번 경주 준비 잘 됐고 코스도 좋습니다. 순발력 발휘하기 딱 좋은 조건인데 다만 이제 56kg라는 부담 중량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한 번 더 내용 살펴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1800 나올 때 기어 나왔나요? 그러고 나오지 않고? 예? 농담을 너무 좋아해. A시장에서 이렇게 기어 나왔나? 항상 말들이 다 기지. 그러잖아요. 그죠? 왜 복귀할 때 걸어온다 그러잖아. 말들이 네 발로 기잖아. 그죠? 기는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정확한 표현을 했는데 임승진이가 또 딴지를 농담이 아니었네요. 저는 최근에 연속 기어 연승을 기어 나오고 있는 8번 전무입니다. 조시가 하늘을 찌릅니다. 완전히 터져버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1800m라서 제가 혹시 뭐 긴가민가 좀 했는데 1800에서도 갖다 꽂아버리더라고요. 이번에는 뭐 가장 자신 있는 거리 1400을 나왔고 부담 중량 55로 좀 올라갔는데 레이팅이 지금 79점. 여기서 뭐 2등만 해도 1군에 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철재가 뭐 칼을 갈고 준비를 한 만큼 저는 8번 전무후무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고요. 1200입니다. 1등급의 11마리인데요. 여기 나올 때 박 소장님이 마지막 경주를 준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원정일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포인트. 추천마보다는 4번마 후리바람에 대해서만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직전 경주에 최배만 기수가 1등급에서 이제 바로 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배만 기수의 어떤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면 그냥 탔답니다. 아무런 어떤 뭐 이겨야겠다라는 어떤 승부 의지나 뭐 잡아 빼야겠다는 뭐 가꾸시 의지나
뭐 그런 거 없이 그 제가 금요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생각 없이 탔어요. 오징어처럼. 예, 오징어처럼. 그냥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고삐 잡고 매달려 있었는데 말이 잘 뛰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전개가 또 나오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좀 팁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이번 경주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요. 저는 59kg라도 7번 마 최강실러가 능력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만큼 편성 자체가 상대 마들이 체중이 좀 부담 중량이 좀 빠지기는 했어도 최강실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저는 앞으로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면서 7번마 최강실러 말씀드리고 후리바람은 간략하게 양념처럼 좀 말씀을 드렸네요. 후리바람이 팔리나요 이 편성에서도? 아, 인기 순위 3등 정도 돼. 후리바람이? 네. 지금 여기가 그거잖아요. 지난 6월달에 그 SBS 스포츠 한일전 스프린터 단거리 스프린터 대상 경주에서 맞습니다. 뛰었던 말들 대부분이 여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1번, 5번, 6번, 7번, 8번, 10번 이런 애들 단거리에서는 진짜 한댕발 하는 말이고 또 단거리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말들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4번 후리바람이 인기순위 3위로 팔린다라면은 글쎄요 뭐 경마라는 게 뭐 절대가 없는 만큼 이변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뭐 그림이 안 그려지는 상황이고 저 역시도 최강실러 나이는 좀 먹었지만 아직도 건재하더라고요. 단거리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말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 빠랑주의보한테 막판에 코차로 깨지는 그런 아쉬움을 보였는데 그래도 저는 최강실러가 훨씬 더 나은 말이다. 역시 최강실러 쪽에 한 표를 던지겠고 자 여기를 마무리 승부이자 방송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님의 시각은 뭔지 듣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는요. 뭐 마방에서 남몰래 인삼 먹여놓고 대단히 각구시를 해서 1등급에서 한번 쏴보겠다 이런 뭐 대단한 꿈을 꾸고 있는 마필이 출전한다거나 뭐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들이죠. 그래서 근데 이 11경주를 특히 또 박 소장이 이 준메이 승부처로 꼽은 이유는 각이 재미있는데 그 각이 또 배당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예 놓고 때릴 축마를 오픈해 드리면서 좀 같이 한번 좀 동참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제 각과 일치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다 같이 마지막 11경주의 그 각을 한번 노려서 짭짤한 배당을 한구라 해보자 그런 측면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최강실러면 됐지 뭐 원더볼트는 구주에서 또 부록처럼 왜 기어 나왔느냐부터 해가지고 순발력 있는 마필들 항상 만나는 파랑쥐보 이런 것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기를 좀 제가 참 많이 그려봤는데 이건 뭐 1200m에 어둠은 내리고 서치라이트 켜진 상태에서 이제 올웨이즈 위너가 1번 달고 선행을 쏩니다. 파랑주의보 때문에 얘 또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 경주야말로 파랑주의보가 정말 잘 타면은 우승도 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웨이즈 위너 요거 주는데 목숨 걸진 않는다고 봐요. 파랑주의보가 직전에는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올웨이즈 위너하고 나란히 붙어 있었기 때문에 스피드를 살리는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전개를 계속 원하지 않았지만 4코너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1번 올웨이즈 위너가 튀어나가서 3마신 이상을 벌리는 순간에 저는 올웨이즈 위너 아주 편안하게 1200m는 1순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제 확신에 걸맞는 배당 잘 나와준다면 저는 뭐 마지막 경주 승부처로 선택한 만큼 배팅 강도 그대로 세게 붙을 것이고요. 무조건 1번만 올웨이즈 위너에 댕 받고 버티는 그림 속에서 한구라를 노릴 작정이다. 이렇게 좀 오픈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박 소장의 포인트는 1번마 올웨이즈 위너가 버틴다 쪽에 그 그림을 포인트로 잡고 있다 그겁니다. 1번마 올웨이즈 위너 가서 버틴다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박 소장과 함께 하십시오. 뭐 나머지 메이드 막권까지 제대로 막고를 짜놓고 있겠죠. 자신 있게 준비를 한 경도 아니겠습니까? 11경주 방송 준메인입니다. 함께 하셔서 또 깔끔하게 좋은 일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7월 15일 토지만 마무리했고요. 저희들은 또 일요경마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